자, 해봅시다. 은지야, 일어나. 봅시다. 664번입니다. 이거, 기억번, 암기라고 적어 놓고, 적어 나오면, 이거 X야, X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인데, 저거 꼭 기억해놔. 그래서 똑같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번에 대한 헷갈림과 디귿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64번이 전체적으로 조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 같아요. 언뜻 보면 맞는 문제 있잖아. 그래서 틀리는 거. 그래서 그 문제가 664번이야. 한번 볼게.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어 y는 x 더하기 b분의 a에다가 더하기 c입니다. 그리고 기억번을 딱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 f의 4하고 f의 역함수의 4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니은번을 다시 같이 볼게. 니은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fx 스스로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자, 그 뭔 말이야? 본래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는 표현이야. 다시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그 말의 의미는 fx 자체가 넘기더라도 같다는 소린 거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f의 x하고 f의 역함수 x가 같다는 소리야. y는 x 대칭이니까. 맞지?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 했었지. 뭐였었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니은을 먼저 볼게.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b이고 그 다음 y는 c란 말이야.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저렇게 되는 건데, 이게 f의 0이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f의 역함수하고 f하고 같고, 그 다음에 f의 0이 0이면까지 나와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내가 지금 f의 0이 0이다 라는 걸 쓸 거야. 그런데 잠깐만, 얘 위에 문장 조건 먼저 쓸까? b하고 c가 같은 거지.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b하고 c가 같은 거죠. 마이너스 b하고 c가 같은 거죠. 그러면 fx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c하고 a의 관계가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b를 사라지게 하자고. 그래서 b를 사라지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는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c분의 a 더하기 c가 돼. 근데 f의 0이야. 아직 나 a 기억만 안 했어. 알았지? 기억만 안 했어. 그럼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c분의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a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다. 이렇게. 응? 잠깐 뭐 틀렸다? c의 제곱이다. 미친. 오늘 왜 이러냐? 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c를 곱하니까 c의 제곱. 그래서 a는 c의 제곱이다. 이렇게. 괜찮냐? 혹시 뭔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어 보이냐? 그래 보이진 않지? 자, 얘는 뭐 쓴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겁니다. 됐나요? 이걸 내가 워낙 강조하잖아. 이걸 내가 워낙 강조하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야. 이걸 맞나? 일반화의 오류? 아닌데? 일반화가 아니라 줄여가는 걸 뭐라고 하냐? 얘가 맞으니까 잠깐 이거 뭐라고 하지? 나 국어를 못해가지고. 자, 얘가 전체적으로 다 맞지. 모든 x에 대해. 이게 모든 x에 성립할 때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fx하고 f의 역함수 x가 같을 때, 그러니까 x가 1이 들어갈 때, 2가 들어갈 때, 3이 들어갈 때 모두 다 맞는 거야. 특정한 거 하나가 맞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야. 일반 오류 맞나? 그렇지? 근데 기억번을 봤더니 이런 거야. 4하고 f의 역함수 4가 같으면 이라고 돼 있잖아. 딱 하나 같은 거야. 하나.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모두 다 같아야 되는 거야. 1일 때 f의 1이 f의 역함수 2라고 같아야 되고, f의 2가 f의 역함수 2와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지. 지금 ffx니까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되잖아. ffx가 x가 돼야 돼. 1 들어가면 1 되고, 2 들어가면 2 들어가고, 3 들어가면 3 들어가고, 4 되면 4 되고, 모든 x가 다 성립해야 이 말이 맞는 거야. 혹시 이해됐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고.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이걸 잘 보면 4일 때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된다고. 맞잖아요. f하고 f의 역함수 4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니은번하고 똑같은 문장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치? 이거 하나 가지고 일반어로 맞는 거 같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근데 이거 딱 보고 나서 자 그러면 맞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b하고 c가 같으면 되고 b 더하기 c가 0이 되면 돼. 와 나를 위한 문제였네. 이렇게 생각하고 틀린다고.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너무 정확하게 딱딱 점근선의 교점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점근선을 가지고 둘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같다 해버리면 얘가 딱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럼 너무나 맞다고. 근데 이게 아니라고. 일반화의 오류야. 알았죠?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살짝 고민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답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발레가 나와 있어. 답지에는. 어떤 놈이냐면 y는 x분의 8 더하기 2인가? 이렇게. 근데 얘가 정근선의 교점 y는 x 위에 있지 않죠? 얘 정근선의 교점 y는 x 위에 있지 않잖아. 그치? 근데 4,4는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틀린 건데 이게 좀 그래. 그래서 발레로 일단은 해설제 발레로 나와 있어서 발레로 한번 보시고 이게 맞는 거지?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저게 일반화의 오류여서 안 될 수도 있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화의 오류여서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적어줄 테니까 그 중에 더 와닿는 걸로 너희들이 생각을 해. 나도 이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2차 저차 한 것들을. 그래서 해설제는 딱 발레로 이게 잠깐 맞나? 저 맞지? 네. 볼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일단은 쟤가 이런 거야. 이렇게 FF의 4가 지금 4란 뜻인 겁니다. FF의 4가 4란 뜻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원래는 얘가 이런 거야. 그 합성을 해서 두 번에서 4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4가 지금 가운데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어떤 형태의 합성함수거든. 참고로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다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 그냥 차라리 그래 저 일반화 오류여서 이게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든지 그 발레를 못 찾을 가능성도 있잖아. 점을 다른 걸 주면. 그럼 그냥 일반화 오류여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나와 있을 거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막 변형시키지 않으니까 그 정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조금 더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원래 FFX가 X가 돼. 그러니까 FF의 4가 되는 케이스는 내가 그때 이야기했었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4가 4로 갈 때 그냥 4를 거쳐서 가도 돼. 4, 4, 4 이렇게 나와도 돼. 4, 4, 4 이렇게. 4가 4로 가고 4가 다시 4로 가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합성을 두 번 해가지고 4가 나오는 케이스는 짝꿍이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4, 5 이렇게. 예를 들어서 4, 5. 그러면 4가 5로 가고 5가 4로 가고 4가 다시 5로 가서 5가 4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냐면 4가 5로 가니까 4,5하고 5,4가 같은 거야. 요때 저 문장이 성립하는 거야. 역함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FFX가 X가 돼가지고 Y는 X 대칭이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짝꿍들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잠깐 이해되니? 그게 뭐냐면 내가 Y는 X 대칭을 이렇게 할 거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점이 있어야 둘이 역함수 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야. 같은 그래프 위에. 그럼 여기가 4,5가 있으면 여기 5,4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4,5가 있으면 5,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게 4,5가 5,4가 되고 다른 짝꿍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역함수를 끌어가는 거야. 잠깐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 문장이 맞을 수 있는 거야. 이 문장이 맞을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따단단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 문장이 맞을 수가 있는 건 이런 케이스들이 다 성립한다라는 게 다 보여져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건데 우리가 FF의 4가 4로 가는 케이스에는 얘도 있단 말이야. 알았죠? 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y는 x 위에 있는 점. 맞죠? 그래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y는 x 위에 g 4,4를 지나는 함수가 있으면 그냥 얘는 맞는 거야. 얘하고 상관없이. 역함수 관계와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얘가 맞는 거라. 4,4를 지나는 애가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어디에? 그 유리함수 안에. 그러면 쟤가 그냥 맞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4,4를 지나는 유리함수가 있다 보니까 되는 건데, 그러면 저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왜냐면 발레를 다 생각해낼 수는 없으니까, 아, 이 경우에는 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안 맞을 수 있어. 그래서 f의 4가 되는 게 있기만 하면 이 말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y는 x 위에 있지 않으면서 f의 4가 4인 함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조합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f의 4가 4인 게 이걸 또 해봤어. f의 4가 4이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f의 4가 4야 그럼 여기다 식에다 대입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f의 4가 4야 라는 식을 대입해 봤을 때 꼭 b 더하기 c가 0이어야 되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이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해보면 안 맞기는 해. 이게 4 더하기 b에다가 여기가 a죠. 그 다음 플러스 c가 되고 여기가 4거든. 위에 넘어가니까 이게 a가 뭐가 되냐면 4-c하고 4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b 더하기 c가 꼭 0이어야 되는 보장은 없는 거지. 이게 그냥 이런 관계식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쩔 수 없이 발레가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해요.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생각 자체는 이게 아니고 이거일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답을 발레로 찾아야 된다든지 그게 아닌 게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어렵습니다. 틀릴 가능성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보세요. 내가 틀리는 딱 그걸 보여줄게. 그래서 이거 기억번 틀리고 니은번 맞아. 아직도 기억번이 좀 살짝 애매하잖아. 그치? 이거 기억은 잘 끌고 가야 돼. 외우고 있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또 물어봐도 돼. 선생님들한테. 나한테도 다시 물어봐도 되고. 자, 봐. A가 양수이면이야. 마이너스 B가 아닌 이면, 마이너스 B가 아닌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아니란 말은 점근선이어서 그런 거야. X1하고 X2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이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야.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야. 맞지? 그러면 감소함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X1하고 X2를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비교했더니 함수값이 첫 번째 거가 더 크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지. 처음 수가 더 큰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잖아.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데 이 fx1의 함수값이 이 fx2의 함수값보다 크다라는 뜻이야. 즉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봐봐. 너희들이 이 유리함수를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지금 틀리는 풀이하고 있는 거야. 자, 쟤가 나와 있어서 이게 x는 마이너스 b가 되고 y는 c가 되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싹 이렇게 그려질 거야. 와! 감소함수 그래프야. 이거 감소하는 거잖아, 그래프. 감소 맞아요? 봐봐. x값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이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 됐냐? 그래서 이거 감소함수 그래프 맞아. 감소함수 그래프니까 이거 감소함수인데 이 그래프도 감소함수니까 맞다 해버리면 우리는 틀리는 거야 또. 그치? 너무 혹시 오류가 보이냐? 오류가 보이면 아주 좋고. 혹시 민유야 나 여기까지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는 나오냐? 봐봐. 디귿번 할 거야. 이렇게 풀면 틀려. 알았지? 디귿번 잘 봐. 저렇게 보면 언뜻 맞아 보이잖아. 얘가 감소함수를 정의하고 있고 유리함수도 감소함수이니까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디귿번에서 유리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놈들이 끊어져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뭐냐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b일 때. 그 다음에 y는 c일 때야. 근데 이게 1, 3하고 3, 4분면 쪽 방향을 만들고 있지. 이럴 때 x1이 우리가 생각하는 x1하고 x2는 다 여기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fx1이 되고 얘가 fx2가 되니까 아, 그래서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임의의 x1하고 x2다 보니까 임의의 x1하고 x2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b이고 여기가 y는 c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얍삽하게 x1이 여기에 있고 x2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게 f의 x1이 되고 이게 f의 x2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얍삽함을 우리가 감소함수하고 증가함수로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저 디귿번이 맞아버린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중요하다. 은우야, 중요한 걸 아는데 자버렸어. 큰일 났어. 은우야, 거기다 적어놔. 빨리 내 영상 봐야 된다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몇 번이야? 은우야, 적어놔. 빨리 적어놔. 너 졸았어. 안 돼. 영상 적어놔. 이거 중요한 거야. 알았지? 왜냐면 당연해. 너희들이 이거 그냥 아차하면 실수하지. 그냥 이런 거는 맞잖아. 딱 봐도 감소함수가 감소함수야. 맞는데요. 근데 이런 게 존재한단 말이지. 이런 발레들이 존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되게 짜증나. 알았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냐? 나도 다 틀렸어. 알았지? 풀 때 다 틀렸어. 에이, 다 맞잖아. 그랬는데 오씨, 와, 나 진짜 막 이거 첫 번째 푼 날은 엄청 저기 했다가 어제 푼 날은 야씨, 다 맞았네 막 이러면서 풀었다가 틀렸어. 자, 봅시다. 그래서 664번은 좀 많이 별표해 놓으시고요. 저런 거에 빠지면 너희들 점수 1등급 날라가. 알았지? 1등급이 아니라 한 등급씩 날라간다고. 664번 그런 거에 함정에 빠지면 한 등급씩 날라간다. 네, 664번 저런 거 잘못 빠지면 한 등급씩 날아가는 거야.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칠판 하나를 썼잖아. 665번엔 다시 쉬워졌습니다. 다시 쉬워졌습니다. 어떤 거 쓰면 되죠? 이거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그 문제예요. 알았죠? 기억번이잖아요. 기억번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맞나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자, 봐봐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fx를 우리가 먼저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x-4분의 4, x-4에 플러스 얼마? 16에 돼서 x-4분의 1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이 얼마가 되냐? 4, y도 4가 돼서 기억번이 맞는 겁니다.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에 있죠? y는 x 위에 존재하고 있죠? 4, 4니까. 그래서 쟤는 fx하고 f의 역함수 x가 같다. 기억번이 바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봐봐.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고 막 이러니까 아씨, 함정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계속 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번 그림 대충 그려 놓을까요? 뭐 안 그려도 상관이 없나? y는 4가 여기, x는 4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16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0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밑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0일 때 마이너스 4분. 그림 살짝 못 그렸다. 0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어가지고 0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 0일 때 0인가? 바본가? 왜 이래? 산수도 못해. 자, 0일 때 0이야. 됐죠? 0일 때 0이야. 사람이 멘탈 싸움이라 내가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멘탈이 계속 안 좋아. 막 불행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신경 써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게 연장선상에 있나 봐. 자,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되는데 그 다음 봐. 니은번 딱 보자면 항상 니은을 보면 m으로 묶어야 되는 생각 꼭 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정점을 꼭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y는 이렇게 되어 있고 m으로 묶으면 x-4 플러스 4죠. 오, 4,4 지나나 봐. 이번에는 4,4를 지나는 점입니다. 여기죠. 얘가 4,4를 지나죠. m 값이 음수면 안 만나죠. 이렇게 되니까 안 만나죠. m이 음수면 안 만납니다. 니은번 맞습니다. 함정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함정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알았지? 함정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보면 4가 여기에 있는데 A는 4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B는 4보다 크답니다. 이에 대하여 선분 AB의 최소값이, 자, 이거 뭔 소리야? 4보다 작은 쪽에 A, B가 있고 A, FA가 있고 4보다 큰 쪽에 B, FB가 있는데 가장 짧은 거는 방금 내가 찝은 거지. 그쵸? 왜? 여기가 제일 여기를 기준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나 결국 누구 찾으면 돼? 이 녀석 찾으면 돼. 근데 심지어 이 녀석이 너무 쉽게 나와 있어. 맞죠? 4로 D죠. 여기가 4,4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도 4로 D가 되겠죠. 8로 D가 맞는 것 같습니다. D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해됐죠? 이해만 조금만 다르면 이 정도 문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 입장에서 심플한 건가? 괜찮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최소인 건 알겠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이 둘 다 배불러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배불러 있는 데니까 그 부분에 최소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666번입니다. 666번. 이제부터 쉬워. 잠깐만. 맞을걸? 네. 이제부터는 막 지금 여기 665번까지 방금 전에 첫 타임과 지금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때 혹시 졸았으면 영상 다시 보시고 여기 문제가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데를 중간에 이렇게 딱 오면 여기까지 풀다가 포기하거든. 와, 고쟁이는 아닌가 봐, 역시. 아니야, 뒤에 가면 또 쉬운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애들 풀어줘야지. 어려운 파트가 요만큼, 딱 요만큼이 어려워. 그럼 걔를 그냥 버리더라도 그럼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솔직히 여기서 막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되진 않아. 방금 설명한 거에서. 알았지? 그 중에 하나 정도 나오겠지. 자, 666번 갑니다. 판별식 D가 어렵나요? 판별식 D가 어려우면 이제 할 말이 없고요. 하겠습니다. 666번입니다. A라는 것과 있는데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까지는 만난다, 안 만난다 할 때 판별식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럼 만나야 된다는 소리야. 맞나요? 그냥 빨리 볼게요. 패스하고 싶은데 판별식을 그래도 처음 나와가지고 한 번 정도 쓰고 싶어서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된가? 오늘 나 왜 산수가 이렇게 자신이 없지? 틀린 말인 줄 알았지? 산수가 자신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수니까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k의 x-1에 마이너스 6입니다. 점근선 위가 아니야. 점근선 위가 아니야. 만약에 점근선의 교점 위에 있잖아. 그럼 양수면 무조건 만나거든. 음수면 무조건 안 만나고. 그러니까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어디로 바꿨냐면 1, 마이너스 6으로 바꾼 거예요. 1, 마이너스 6으로 바꾼 거죠. 이 점이 정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유리함수하고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낼 거 아니야, 둘 다. 여기 그냥 바꾸면 이렇게 돼. 얘 이렇게 해서 얘를 등으로 바꾸면 안 만나는 거고.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만나는 거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치?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놈들은 다 뭘로 판단하는 거야? 판별식으로 판단해도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만나면 되니까. 교점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거라서 결국 너희들이 x 플러스 1분의 얼마?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 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뭘로 가는 거야? k의 k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건 이제 우리 둘이 곱해가지고 판별식 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조금 귀찮긴 하죠. 여기 그 곱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교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
하시는데 산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별식 쓰면 됩니다. 판별식 D가 뭐다 크다 쓰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67하고 668하고 669를 다 같은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를 동일한 풀이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점의 좌표를 넣을 때 667, 668, 667하고 668은 그냥 아예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기 좋아. 왜냐하면 667하고 668하고 똑같은데 조건이 달라서 다른 부분을 물어봐. 문제는 똑같은데. 알았죠? 한번 볼게요. 일단은 667을 먼저 볼게요. 667을 보는데 내가 빨간색 펜으로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 라고 쓰면 A, B라 하면이야. 항상 A, B라 하면이 어려운 거야. 알았지? 근데 이 667 할 때 보통은 나도 그런데 이렇게 놓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림이 없다. 여기까지 하면 되니? 보통 667 할 때 내가 이 A점을 놓을 때 그냥 한 번만 그릴게 다시. A점을 놓을 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점이 A점이 아니 B점이거든. 그 다음에 이 점이 A점이야.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을 건데 내가 만약에 B점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A, A분의 4. 혹시 이렇게 잡았더라도 끝까지 가야 돼. 혹시 이렇게 잡았더라도. 근데 이렇게 잡는 경우도 많아. 왜냐하면 문자가 하나만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거든. 훨씬 더. 알았죠? 문자가 하나만 있는 게 훨씬 더 나아. 근데 A, A분의 4로 놓으면 얘가 A분의 4, A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수 형태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살짝 귀찮더라고, 요 문제들이. 그래서 667, 668, 669까지 다 A, B, A, B,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놓는 게 내가 풀어보니까 좀 더 나아. 내가 처음에 풀 때 나는 A, 4로 풀었어. 아니, A분의 4로. 알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와서 풀어도 끝까지 갈 수 있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A, B가 조금 더 간단하더라라는 거야. 자, 문제를 그래서 A, B로 놓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게 저기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래. 3분의 AB의 길이 때문에. 3분의 AB. 그러니까 AB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거든. 그러면 3분 AB라고 하는 건 루트 얼마가 되는 거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B-A의 제곱이니까 결국 같은 거야. 루트 얼마야? 2 A-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래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A, A분의 4가 되면 A 빼기 A분의 4의 제곱으로 쓰면 되긴 하는 거야, 그냥. 상관은 없는데 아마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게 너희들한테 사실 계산할 때 막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잖아, 그치? 산술기 할 때나 편한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얘를 알아야 되거든. 얘를 알아야 되거든. 자, 봐라.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뭐냐? A, B니까 A, B가 4인 거야. 이 루틴으로 나와. 알았지? 두 문제 다. A, B가 4야. 두 번째. 야, 여기 보면 이제 조건이 다르다 그랬잖아. 5A 곱하기 5B가 16이야. 5A 곱하기 5B가 16이라고. 둘이 길이 같은 거 알아볼라. 둘이 길이 같은 거 몰라? 알아볼라. 5A하고 5B 길이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래서 얼마야? 4, 4인 거야. 5A하고 5B의 길이가 다 4, 4라고. 얘가 4고 얘도 4다 이 말이야. 4, 4, 16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5A의 길이가 4니까 5A의 길이가 4니까 뭐 5B의 제곱이 4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 이렇게 끝. 그러면 여기는 A-B의 제곱 AB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뭐냐? 곱셈 공식 변형. 알죠? A-B의 제곱은 변형이 아닌가? 뭐야? 그냥인데? 그냥 잠깐 뭐 틀렸니 나? 맞지? A의 제곱 B의 제곱 16 맞죠? 이거 그냥 곱셈 공식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풀면 됩니다. 산수 틀린 데만 있으면 말해줘. 네, 이렇게 두 가지에서 곱셈 공식 이게 더 편해 보여요. 물론 아까 여기 A분의 4로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억번 조건이 없으면 되니까. 이게 B는 A분의 4잖아. B는 A분의 4고. 단지 여기가 이제 조금 그 B의 제곱자리에 A의 제곱에 16이 들어가니까 살짝 쫄리는 것 뿐이지 푸는 건 다 풀 수 있어. 알았죠?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더 편해. 알았지? 이게 더 편하니까 667하고 668은 A, B로 놓고 푼다라고 기억을 해. 제발. 이렇게. 자, 그러면 668을 가볼게. 667하고 668하고 좀 연결해놔. 알았지? 같이 봐. 667하고 668하고 같이 보는데 668이 교육청 기출이야. 668이 교육청 기출이야. 그래서 668 딱 보시고 내가 뭐라고 하냐. 667하고 668하고 있는데 같아. 지금 문제가. 같아 보이지?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저거씩 나왔는데 유리함수로 못 바꾸면 살짝 에바야. 알았지? 이런 식 배운 적 없잖아. xy-2x-2y는 k야. 저 유리식이야. 알았지? 유리함수야 무조건. 저걸 x로 묶으면 y는으로 할 거잖아. 미안해. 얘하고 얘를 묶어야죠. 요렇게. 그래서 y에다가 x-2 넘어가니까 2x 더하기 k. 따라서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x-2분의 2x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x 더하기 y가 8이야. 너희들이 못 풀까봐 밑에다 그림을 준 거야. 친절하게. 못 풀까봐 그림을 친절하게 준 겁니다. 저렇게. 자, 그래서 x 더하기 y하고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라고 할 때, 아까는 5a 곱하기 5b가 16이라고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5p 곱하기 5q를 그냥 구하라고 나와 있어. 아, x좌표의 곱이 14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x좌표의 곱이 14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5p 곱하기 5q를 물어본 거야. 됐나요? 5p 곱하기 5q를 물어본 겁니다. 한번 보자. 내가 아까 방금 뭐라 그랬지? 여기를 a, b, 여기를 b, a로 놓으라고. a, b, b, a로 하라고. 알았지? 우리는 5p 곱하기 5q니까 결국은 a 지금 5p라고 하는 거하고 5q라고 하는 거의 길이가 결국 같거든. 그러면은 그냥 5p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5q의 제곱이라고 해도 돼. 그러면 5q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5q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야. 내한테 물어보는 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물어본 거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PQ의 x좌표의 곱이 얼마라고 했냐면 14라고 했어. 14.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 조건 있잖아. 요 조건. 끝. AB가 얼마란 소리야? 14야. 맞나? 여기 x좌표가 A가 되고 여기 x좌표가 B가 되니까 A 곱하기 B가 14인 거야. 끝이죠. 그리고 A, B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 A 더하기 B도 얼마가 되는 거야? 8이야. 진짜 끝이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막 어마무시한 거가 아니지. 생각해보면 막 엄청 어려운데 숫자 써놓으면 결국은 곱셈공식이야. 숫자 써놓으면 결국 곱셈공식이야. A, B가 14. A 더하기 B가 8. 우리한테 물어본 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맞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물어본 거죠. 괜찮습니까? 결국은 똑같아. 그럼 내가 A, B라고 만들 수 있으면 돼. 저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얘를 A, 이 유리함수식으로 쓰면 되게 애매해지지. 왜냐면 K가 있어가지고. 그럼 얘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A, 얘를 쓴단 말이야. 8-A.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져. 다시. 여기를 이 점의 Q의 좌표를 문자 하나만 쓰고 싶으니까 A, 8-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 때문에. B는 8-A니까. 그렇게 놓고 풀면 살짝 계산이 물론 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 한 것보다 심플하지 않아. 그래서 이 제일 심플한 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추천하는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69를 보죠. 669도 나는 A, B라고 하고 싶었는데 669도 A, B라고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알파, 베타라고 하래. 알았지?
문제에 알파, 베타라고 무조건 하래. 나는 A, B라고 하고 싶었는데 알파, 베타라고 하래. 얘가 문제에서.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알파, 베타라 하면이라거나 하는 문제로 생각한 거야. 이해됐죠? 어쩔 수 없잖아. 문제도 그렇게 시켰는데. 자, 그래서 잘 봐봐.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여기가 y는 x의 대칭인데 요 C점의 좌표를, 아니 B점의 좌표를 준 거야. B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그냥 하래.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기억번에 y는 x 대칭이니까 C점의 좌표가 나온 거야. 베타, 알파라고. 베타, 알파라고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이고 A, 잠깐만, 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어쩔래? 이제 문제야. 자, 나 봐봐. 졸지 말고.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래? 아, 안 보여. 미안하다. 그치. 미안한 게 아니지. 책을 가져와야지, 이 새끼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화낼 타이밍이었네. 자, 봐. 얘가 y는 x죠. 내가 우리 지원이를 위해서. 아, 그래가지고 내가 친데레란 말을 많이 듣는다. 꼭 그려주잖아, 다시.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알파, 베타가 돼 있고, 여기가 베타, 알파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맞죠? 대충 뭐 그림 왔다 갔다, 알파, 베타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웃줄래? 넓이? 그거 있잖아요. 신발끈. 아, 그치. 신발끈 안 쓰면 어떻게 하냐? 신발끈 안 쓰면 어떻게 하냐? 아, 내가 이거 해설지를 안 봤네. 아니, 신발끈 안 하면 어떻게 하냐? A-B에 제곱한 다음에 신발끈 안 쓰면. 신발끈 안 쓰면. 그 AB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치, 그건 알지. 그거 해가지고 하나 지나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2랑 거리 구해서 높이 구해주고 A, B랑 B, A 거리 지금 문자로 A-B 제곱 구해준다. 잠깐만, 우리가 이거 해설지 좀 보자, 알았지? 아니 자, 해설지 뭘로 풀었냐? 그래서 수선해봐요. 잠깐 미안해. 나 답지를 안 봐가지고. 해설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나 당연히 신발끈 고 있었거든. 잠깐 어디 있냐? 몇 번이냐 이거? 669. 아, 어차피 곱셈공식 나오니까 BC에 내린 수선에 그냥 네가 말한 대로 풀었다. 맞아요? 네가 말한 대로. 좀 녹아졌네. 네, 그 알파 베타로 이용해가지고 저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했나봐요. 오, 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은 얘가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여기다 알파 베타를 넣는 건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알파 베타가 2인 거야. 이 값은 알죠? 알파 베타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공식을 가야 돼요. 넓이를 가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인데 이게 애매하잖아. 아유나? 애매하잖아. 그래서 넓이 자체를 사선식을 신발끈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신발끈 공식을 쓰겠죠. 이렇게. 근데 알파 베타를 처음하고 끝을 두 번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2를 쓰도록 할게요. 숫자를 두 번 쓸게요.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2루트 3은 4루트 3은 얼마가 되냐면 절대값 씌워놨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하면 알파의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베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2 알파, 절대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가 사라지냐면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절대값이 4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알파의 제곱이 베타의 제곱보다 크니까 양수가 맞긴 한데 우선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놓긴 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알파의 제곱에서 베타의 제곱을 빼면 양수가 맞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y는 x 밑에 있으니까 그래.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맞아.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못 푼다, 한 표다. 곱셈 공식을 못 해가지고 내가 미쳐버려 그냥. 자, 1번 조건 이해야. 너희들 내가 안 물어볼 테니까 개별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지만 봐. 자, 2번 조건 이해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해야. 혹시 곱셈 공식이 떠올랐으면 한 번씩 웃으면 돼. 알았지? 떠올랐냐? 오! 저 새끼가 저런 거 겁나 잘한다니까. 자,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 제곱을 해야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제곱을 하는 거야.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제곱에 플러스 4알파의 제곱에 베타의 제곱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여기서 얘만 하면 되죠.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얼마가 돼? 4가 돼. 이렇게 하면 돼. 이 곱셈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다 풀어놓고 못 구한다. 어떡하지? 막 이거 인수분해하고 있다.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러고 있으면 개망해. 알았지? 그래서 여기 3번까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67, 668, 669 셋 다 어떤 문제지? A, B, A, B, A, B 이해됐냐?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겠지? 다 A, B, A, B, A, B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배고파지고 있어. 소리 질러가지고. 몇 시냐? 하나만 더 오시다. (670번입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놨네. 닮음 아무것도 안 적어놨다. 닮음 우리가 닮음을 좀 잘해야 되죠. 그래서 닮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문제 조금만 키워볼까요? 우리 또 지원이가 안 보이니까. 그래도 안 보이나? 자, 등변사다리꼴 주어져 있고요. 등변사다리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쩌고 한 다음에 CE가 X래. CE가 X가 되게 잡아. 삼각형 ADF의 넓이를 SX래. 그냥 19하란 소리야. 이 문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그냥 유리함수여서 그래. 그래서 이 유도된 식이 유리식이어서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지? 유도된 식이 유리식이어서 이 파트에 있는 거야. 이해됐죠? SX가 유리함수로 되어 있는 것 뿐이어서 여기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급조를 하면 안 돼. 봐봐. 등변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변사다리꼴이 있고, 다른 풀이가 있나? 아니죠. 네. 지금 여기가 다 3333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가 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3이고요. 여기도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도 3입니다. 자, 우리한테 넓이를 물어봤단 말이야. 넓이를. 그런데 넓이를 물어보면 얘 넓이를 알고 싶으면 내가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얘 길을 알아야 돼. 요 길이. 그치? 그 다음 뭘 알아야 돼? 높이를 알아야 돼. 이 높이를 알면 돼. 이렇게.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높이는 겁나 쉬워. 높이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부터까지가 1이야. 저희가 3이니까 양쪽으로 1 가져가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2루트 2야. 끝이야. 높이는 끝이죠. 이해됐죠?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이쪽 둔각이 이거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당연히 3, 3 가져가고 1 가져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1이니까 여기가 2루트 2가 되니까 높이는 끝났어. 2루트 2야. 고민할 필요도 없어. 맞죠? 자, 우리 이제 뭐 찾아야 되냐? 여기 찾아야 돼. 여기. 야, 이거 얼마야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x는 여기에 있어. 알았죠? 닮음이라니까. 누가 닮음이야? 저거죠? 그 표 하나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f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 삼각형 누구가? EFC가 누구하고?
삼각형 누구하고 EAB가 닮음인 거지. 아, 닮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x 대 x 더하기 3은 x 대 x 더하기 3은 fc 대 뭐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던가요? 이렇게 f까지가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fc를 구하고 나서 내가 여기를 마지막에 구하면 되겠죠. df. 당연히 df는 5 빼기가 아니라 3 빼기 fc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문제, 중학교 2학년 문제. 그냥 뭐가 나오니까, 유리식이 나오니까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닮음 보여야 돼요? 닮음 보이죠?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 뭐라고? 다시 뭐라? 어디? 이거? 여기? 피타. 뭐가 어떻게 나오냐고? 1이요? 야,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은 당연한 거야. 잉?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3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3이니까 당연히 1 나눠 가져야지. 네. 몇 시야? 하나 더 하고 싶까? 중요하네. 어차피 외울 거니까 이것까지 하고 싶자. 670번, 1번까지. 내가 아직 기출문제를 안 봤는데 내가 선생님이면 돼. 그럼 안 되겠네? 별표 전환 중요해. 아주 중요해. 암기야. 그리고 별표 한 3개 정도 해놓으시고 암기해야 돼. 그냥 저 멘트를 암기해야 돼. 뭔 멘트냐? 절대값이 y축의 대칭이야. 절대값을 빡 쳤는데, 자,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멘트가 있어. 절대값을 씌웠는데 y축에 대한 대칭이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냥 그 함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가 있어? 이제 머릿속 생각해봐. 자, 나 봐. 어떤 함수가 있어? 자, 그 어떤 함수를 내가 절대값을 씌우면 밑에 있는 게 위로 다 올라가야 되지. 밑에 있는 게 다 위로 올라가야 돼. 그 위로 다 올라갔는데 그게 y축 대칭이야. 다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x축 밑에 있는 애를 위로 끌어올려서 얘를 봤더니 얘 둘이 y축 대칭인 거야.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인 거야. 이러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가 y축 대칭이라는 멘트가 있는 거야.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절대값을 빡 씌웠더니 그게 y축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가 됐다라는 뜻이야. 지금 이 문장에 대한 건 이해를 해야지. 알았지?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밑에 있는 거 꺾어 올렸더니 그 함수가 y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소리야. 됐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원점 대칭이어야 돼. 원점 대칭인 걸 끌어올렸을 때만 서로 y축 대칭이 돼. 뭔 말이야? 라고 하면 유리함수가 있는데 싹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싹싹 돼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점 대칭 그래프지. 얘를 팍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꺾어서 올리면 절대값을 씌우면 꺾어서 올라가겠지. 그치? 그럼 얘 둘이 무슨 대칭이냐? y축 대칭이야. 저거 아니면 안 되나요? 안 돼. 저 그래프 아니면 안 된다고. 알았죠? 저 말이 원점 대칭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런 거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멘트는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이거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니까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겠지. 근데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대칭하고 대칭성까지 연결하면 중요한 문제긴 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시면 이 문제가 이제 엄청 쉬워져. 한번 해볼게. 자, 이 멘트까지 해놨으면
봐봐. 저 그래프를 x축으로 2의 만큼 fx가 어떻게 돼 있냐면 x 더하기 6분의 a에다가 플러스 2b야. 근데 이걸 내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2a만큼, y축으로 3분의 a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만 이동해도 되는데 일단은 써보긴 할게. 얼마냐면 x 마이너스 2a 플러스 6에다가 a가 되고 플러스 2b에다가 플러스 3분의 a가 되는데 이 녀석이 몇 컴마 몇이어야 되냐면 0,0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점근선이. 그래서 x가 얼마? 2a 마이너스 6이 되고 y는 2b 더하기 3분의 a인데 a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그 다음에 2b 더하기 3분의 a가 0이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b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바로 보고 알아내야 돼. 알았죠? 이게 바로 보면 만약에 생각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물론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 보시고 아, 저 말이 저 말이야.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식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원래 안에 들어있는 그 함수가 원점 대칭인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유리함수 입장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의 유리함수 입장에서는. 이해됐어? 우리의 유리함수 입장에서는 0,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이 원점 대칭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유리함수 입장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어야 되죠. 그래서 0,0으로 빵빵 때려서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 교육청 변형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꼭 나왔던 문제라 변형, 만약에 선생님 교육청 원본 되면 어떡하지? 교육청 원본 되면 고쟁이 입장에서는 변형인데. 그쵸? 고쟁이 입장에서는 변형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아우, 야, 여기까지 끝내기 잘했네. 딱 적당했습니다. 이제 무리식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